자, 이제 두 번째 팩트연구소 주제입니다. 얼마 전에 대선 토론에서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구조적인 성불평등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관된 공약이 여가부 폐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반드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조적인 성평등 또는 성불평등과 이거 지수를 재는 어떤 그 바로미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죠. 세계적으로 딱 두 가지 쓰고 있죠. 거의 네. 뭐 그 외에도 많긴 하지만 통상 이제 학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 개발 계획이라고 UNDP라고 있습니다. UNDP에서 내고 있는 게 이제 성불평등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불평등 지수. 불평등 지수 GII라고 하는 그런 지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기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죠. 이 포럼에서 하고 있는 게 성격차 지수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GGI라고 부르는데, 이 성격차 지수하고 이 두 가지가 조금 이 측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 지수가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그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등수가 굉장히 천양지차입니다. 네. 왜 천양지차로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어떤 변수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성평등 지수, 성불평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측정하는 게 주로 이제 모성 사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의원 비율, 그 다음에 중등학교 이상 교육에 얼마만큼 여성이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교육과 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측정이 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세계경제포럼이 하고 있는 GGI, 즉 성격차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14개 지수를 다 포함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업 임원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그다음에 그런 관료 사회에 또 얼마만큼 진출해 있냐, 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권한은 또 얼마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 지수는 어떠냐, 그런 그다음에 것까지. 뭐 생존율은 어떠냐, 뭐 이런 굉장히 세세한 지수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GII, 즉 성불평등 지수보다는 성격차 지수가 훨씬 더 정확하다. 저도 이제 여성에 관한 연구들을 조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변수들을 성불평등 지수를 일반적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은 성격차 지수로 되게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격차 지수에서는 거의 108등인가 하고 있고요. 하위권이에요. 하위권이고. 근데 성불평등 지수에서는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또 상위권에 굉장히 올라가 차이가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정확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격차 지수가 훨씬 정밀한 측정 변수들을 갖고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남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경력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뭡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 여성이 계속 탈락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할 때 당신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 기간이 적어도 아기가 한 2살 될 때까지는 내가 길러야 되는데, 그럼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데 3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기 키운 거 외에는. 이게 이제 여성에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지금 이런, 그냥 우리가 지수도 뭐 당연히 따져가야겠지만,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거를 풀 수 있는, 그래서 최근 3년 경력 이런 거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 요거는 제가 성평등 얘기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력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심사 자료나 기준 같은 것을 없애주면은 여성들의 문제가 한결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로서는 정말 억울할 겁니다. 억울할 건데,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가 지금 604조 정도, 600조가 넘죠. 그 중에서 여가부 예산이 1조 4천억 대입니다. 그 말은 0.23%. 너무 적다. 밖에 안 되는 거죠. 18개 부처 중에서 꽁찌 중에 꽁찌입니다.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도 여성 정책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7.4%입니다. 0.23%의 전체 예산 중에서 그 중에서도 7.4%만 쓰고 있는, 그걸 갖고 마치 국가 전체로 여성을 위해서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저는 그거는 정말 정치적 마타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가족부에 저는 그 산하에 되게 많은 상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대단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그냥 하고 있는 거. 왜냐? 기본적으로 여가부에 주는
예산 지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근무 환경들을 견뎌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다 조사돼 가지고 보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팩트들을 좀 저는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역대 선거나 어떤 정부가 움직여온 거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토목 선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큰 건물 지어주겠다, 뭐 만들어주겠다 뭐 하면서 뚫겠다. 표를 얻는. 예. 네. 근데 우리 정부가 해온 것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해양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경찰청 안에 해양 부서가 있었는데 해양 경찰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해양 경찰청이 또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다시 강등시켜 가지고서 또 부서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그 시대에 어떤 것을 비껴가기 위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적잖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필이면은 여가부의 폐지라고 하는 것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나 또 이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식의 토목 선거를 하듯이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하냐, 진짜 있어야 되느냐, 진짜 이게 청이 아니라 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그마한 부서로 둘 수 있는 거를 장관 자리를 앉히는 혹은 또 여성 장관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굳이 이제 따져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장관이 그 수장이 되어 있는 부로 둘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은 차관급으로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논의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 가족을 다루는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서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일단 요 두 번째 팩트 연구소에서 다룬 주제는 여성의 불평등 지수와 그리고 그에 따른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른 게 여가부가 생각보다 적은 예산을 쓰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관보다는 차관급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필요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산연구소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도 시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사 박사가 되어 계실 겁니다. 부산연구소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